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 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동학개미, 누리호, 깐부, 스트릿 우먼인데요. 먼저 깐부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6일 방송된 놀면 뭐하니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유재석, 신봉선, 하하 등 놀면 뭐하니 플러스 멤버들이 신입 기자로 보내 뉴스데스크 플러스를 선보였습니다. 뉴스 초대석엔 오징어 게임의 주역 깐부 오영수 배우가 등장해 진한 울림을 주는 인터뷰로 위로와 진심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시작합니다. 여자 앵커 원샷 다음 리포트. 고령층의 키오스크 활용 현황과 사용 실태에 대해 유재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소비가 주목받으면서 먹고 보고 즐기는 모든 곳에서 키오스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디지털 문화 약자인 우리 노인분들께서는 과연 어떨까요? 70대 이상 고령 소비자 3분이 팝콘과 음료를 직접 주문합니다. 이게 뭐야? 커피. 결제 단계에서 어디를 클릭해야 할지 몰라 5분의 시간이 흐른 상황. 배울 적에는 잘 배운다고 배웠는데 이걸 해보니까 영 아니네. 고령자용 키오스크 화면 운영, 키오스크 사용법 제시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나선다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편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MBC 뉴스 유재석입니다. 9살부터 73살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함께 춤을 즐깁니다. 이 수업의 이름은 바로 댄스 챌린지 반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나름 뽐낼 수 있는 댄스 챌린지는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하동훈. 화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주역입니다. 참가번호 001번 오일남 역의 오영수 배우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작품 외의 그 방송 출연은 오늘 처음이신가요? 네, 오늘은 처음입니다. 매일 들려오는 이 그 오징어 게임 신드롬이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그 믿기지 않을 정도인데 좀 기분이 좀 어떠신지요? 좀 붕 뜬 기분이고, 예. 지금은 조금 내 스스로를 정리하면서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고 요즘 많은 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많은 분들께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가 1등 아니면은 존재 안 된다는 뜻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2등은 1등해졌지만은 3등한테 이겼잖아요. 네. 네. 그게 다 승자예요. 응? 진정한 승자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면서 내공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승자가 아닌가. 맞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면요. 인생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감동적이고 존경스럽습니다. 기자 도전기, 신박한 기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기 편안하고 감동이었어요. 엄마랑 같이 정말 뉴스 보는 것 같다며 꽤 빠져서 봤어요. 주제도 일반적인 뉴스에서 충분히 다룰 만한 주제고 알찼던 뉴스데스크 플러스 재밌었어요. 이 따뜻한 소식이 많았던 뉴스데스크 플러스 기획에 대해서 호평이 많았습니다. 이번 놀면 뭐하니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놀면 뭐하니의 이 신의 한 수는 오영수 배우를 초대했다라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인생에서 묻어나오는 이 진리에 가까운 말들을 해줬기 때문에 어디 산속을 가다가 꽃이 있으면은 추우면은 그 꽃 꺾어 갔잖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예. 예? 나이가 내 나이쯤 되면은 그냥 놓고 오죠. 그대로. 그리고 다시 가서 보죠. 뭐 그게 인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 자체를 놔두는 거.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진행하던 미주 씨도 좀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이 놀면 뭐하니가 예능적 재미도 있지만 이런 감동 코드도 함께 집어넣으면서 시청자들에게 폭넓은 이 흥미로움을 선사해 줬던 회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 배우들이 그야말로 섭외 1순위로 떠올랐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예능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오영수 배우를 섭외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마침 그 뉴스데스크 플러스라는 포맷 자체가 배우와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포맷이고 또 유재석 씨가 워낙 이런 인터뷰 진행 경험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대화를 편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순간 중에 하나가 왜 배우를 꿈꾸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차츰 연기를 하면서 내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 배우로서의 긍지를 느꼈다. 이런 대답을 한 순간 이 배우의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시선을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요즘처럼 좀 한 길을 걷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시대에 그야말로 60여 년 동안 그 외길을 걸어온 연기자만이 들려줄 수 있는 좀 감동적인 인터뷰였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일단은 뭐 예능이라는 특성상 뉴스를 다루더라도 너무 진지하거나 무거운 주제는 다룰 수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성실껏 선정해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잘 전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에서도 이제 유재석 씨가 보도한 키오스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현 상황뿐만 아니라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어서 보도의 가치가 명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키오스크 문제 자체가 어떤 노인 인구와 관련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어져서 인터뷰에서도 오영수 배우가 갖는 화제성과 오징어 게임과 연결되어서 그 어떤 갖고 있는 메시지와 이날 뉴스데스크 플러스가 모두 잘 어우러졌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콘텐츠가 긍정적이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이 놀면 뭐하니 약간 방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측면은 있었어요. 이날 방송은 약간 어떤 이 놀면 뭐하니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이 자체가 뉴스데스크를 또 빌려온 컨셉이다 보니까 이 변형이 조금 적고 이 유재석 씨 진행자의 특성에 조금 기대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동학개미인데요. 이번 키워드 김선영 위원이 준비하셨죠? 네, 지난 17일 방송된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달은 악화된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집중 보도했는데요. 외국인 공매도부터 기업 물적 분할, 주식 리딩방까지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부추긴 이유들을 꼽아봤습니다. 최근 우리 주식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죠. 이 코스피 3000 시대가 열렸다 이런 뉴스를 본 게 올해 초였는데 최근에 이 3000선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선진국들이 무한정 돈을 풀던 걸 걷어들이기 시작했고요. 중국에선 초대형 부동산 업체가 휘청거리는 등 중국 경제가 악화되면서 우리 증시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증시의 폭락을 부채질하고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을 부추긴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란 주식이 없는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갚는 외상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에 한 주를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져 6,000원에 한 주를 사서 갚으면 4,000원을 벌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6만 원대로 떨어진 지난 12일 이날의 공매도 거래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5%. 지난 2주 동안 쏟아진 공매도 물량만 3,700억 원이 넘습니다. 막강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사 모건 스탠리는 26개 종목에 대량 공매도를 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글로벌 대형 투자 기관들이 우리 증시에 저렇게 공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었군요. 넉 달 동안 27조 원이요. 네, 주가 하락이 물론 100% 공매도 때문은 아니겠죠. 금융당국도 공매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오히려 공매도를 폐지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낄 만큼 공매도가 늘어난 건 맞습니다. 외국인은 공매도하고 대기업들은 알짜 사업을 따로 떼내버리고 뭐 힘없는 개인 투자자들만 눈뜨고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량 기업이라고 해서 미래를 보고 정석대로 투자를 해도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또 다른 덫이 있다고요? 이른바 리딩방의 실체를 취재했습니다. 한병우 씨는 SNS 대화방을 통해 뜰 종목만 찍어준다는 이른바 VIP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문가라는 분들의 도움을 이제 받고 싶었던 거고. 연 회비만 2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칭 전문가의 투자 자문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A 종목을 매수하라더니 불과 3분 만에
다시 매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1분 뒤 B 종목 매수 신호가 나오고 6분 만에 도로 팔라는 매도 지시가 떨어집니다. 스몰캡이라고 하는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장난을 좀 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물건을 먼저 털고 나오는. 회비를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금지되어 있고 업체는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소비자원이 환불 권고를 해도 업체 측이 거부하면 소송전을 벌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결국 제대로 환불받는 걸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날 스트레이트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습니까? 네, 댓글 살펴보면요. 유익한 방송이네요. 공매도가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현재는 외국 자본에 유리하고 일반인에게는 더 어렵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번 방송을 기점으로 공매도 문제가 더욱 자세하게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갈 길이 멀지만 길을 나섰다는 것에 충분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곳곳이 지뢰밭, 정부 금융당국은 손 놓고 있고 각종 불공정이 만연한 주식시장, 암담합니다. 서민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시장에 대한 분노가 많았고요. 스트레이트가 좀 더 심층 취재해 주길 바란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이번 스트레이트 위원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일단 뭐 공매도나 기업 분할 이런 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주식 시장 안에서 어떤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을 짚어준 좋은 기획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언론들이 이런 부분을 다루는 그 시점엔 좀 불만이 있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언론의 장이 좋을 때는 이렇게 투자 안 하면은 뒤처지는 것처럼 나빠진 이후에는 그렇게 무작정 투자하면 안 된다라든지 이게 사실은 장이 좋을 때 사람들이 무작정 뛰어들려고 할 때 알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을 좀 냉정하게 분석해주는 그런 기획 보도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역할을 좀 스트레이트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는 개인들이 현재 왜 손실을 보는지에 대한 내용 구성 충분히 잘 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 또한 사후 보도가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이날은 이제 동학개미운동 1년을 돌아본다라는 어떤 정리를 해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약간 사후보도의 성격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적어도 보도를 왜 지금 했어야 되는가라는 어떤 시의성은 충분히 확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개인이 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래서 뭐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로 이렇게 빚을 내서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어떤 시대적인 전환점에 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서 그 원인으로 뭐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또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이런 용어들을 설명을 해줬는데 다시 한번 이제 그 현 주소를 환기시키는 보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아쉬웠던 거는 이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어떤 문제점들을 3가지 이슈로 정리를 했는데 이 이슈가 하나로 묶기에는 좀 성격이 달라서 문제 의식이 약간 좀 흐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가령 이제 첫 번째 공매도 문제와 대기업의 물적 분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본가들이 주도해서 좀 불공정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그 제도를 어느 정도 개선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3번째 이슈인 주식 리딩방 같은 경우 내가 좀 남들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개인이 선택을 해서 현혹돼서 유사 사기행위에 가까운 그런 행동에 피해를 입은 그런 문제인데 대등하지 않은 무게의 3가지 이슈를 좀 한꺼번에 묶는 바람에 이 보도의 어떤 문제 의식이라든지 또 그만큼 취재의 심층성이 확보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날 스트레이트의 초점이 이렇게 3가지 다르게 보이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하나로 묶었다는 것이 보도의 각이 아니었나라는 오히려 생각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금융당국이 올바른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만든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이로 아나운서가 방송의 말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투자라는 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겠죠. 다만 이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공정한 시장을 촉구하자. 이것들이 어떤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 그냥 이날 스트레이트의 어떤 기획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누리호인데요.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7일 방송된 선을 넘는 녀석들 마스터 X 관련 키워드입니다. Go to the Future 특집 2탄으로 기획된 이날 방송에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예능 최초로 공개됐는데요. 순수 우리 기술로 완성된 누리호의 탄생 배경부터 또 개발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전하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것들을 조금씩 선진국의 기술을 좀 따라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면 2000년대 들어서는 이제 국가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도 우주 개발 사업을 좀 해보자. 계획이 잘 진행되면서 우주센터가 여기에 세워지게 됐고요.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책임연구원 김진한이라고 합니다. 이 누리호의 75톤 엔진과 7톤 엔진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발자를 모셨어. 이것이 바로 누리호의 인증 모델입니다. 누리호가 21일 날 발사될 텐데 그것은 비행 모델이거든요. 그것이 발사되기 이전에 지상에서 얘가 모든 시험을 견뎌줍니다. 설계와 제작이 동일한 것입니다. 3단, 2단, 1단 각 단이 조립된 상태인 것입니다. 3단에 여기가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엔진? 네, 여기가 2단. 그 다음에 이제 1단부입니다. 이게 1단, 맨 끝에가 1단부. 또 날아갈 때는 이제 1단부터 떨어지고. 그 다음에 2단 떨어지고 3단이 이제 위성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분리가 되죠. 실패의 원인은 가장 많은 게 엔진. 고장이 잘 나죠. 왜냐하면 너무 부품이 복잡하고 그게 극한 조건에서 작동을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가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극한 조건은 얘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네, 우리가 처음 엔진요 만들 때는 그 계산 방법이 좀 서툴렀어요. 실험을 하면서 그 수식을 찾아낸 거죠. 그 실패는 결국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공식을 찾는 과정이다. 이거. 와. 여기 구조물 보이시잖아요. 네, 이 구조물에 이제 누리호가 들어갑니다. 구조물이 일어서면서 누리호를 얘가 기립을 하는 거구나. 네. 누리호를 개발을 했다는 것은 우주 개척 시대가 우리나라에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누리호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신광개토왕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광개토 대왕. 우주로 확장하는 거지. 그렇죠. 지난 21일 우주 궤도를 향해 역사적인 비행에 나서면서 화제를 모았죠. 누리호 발사는 성공했지만 궤도 안착은 불발되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그 역사적인 비행에 앞서 한국형 발사체의 의미와 연구 필요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의원들은 선녀들 마스터 X 어떻게 보셨나요? 역사를 넘어서 다양한 지식 정보를 최근에 이제 전달해주는 쪽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 선을 넘는 녀석들이 할 수 있는 좀 좋은 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보고 나서 사실 발사를 봤더니 여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의 노력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걸 알아서 그런지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무언가를 알고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보여줬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뭐 우주 박물관 이런 데를 많이 가요. 근데 이제 설명을 잘 못합니다. 아이가 질문을 하더라도. 아빠 로켓은 얼마나 빨라? 굉장히 빠르겠지라고 대답을 했었는데 이런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이거는 좀 같이 봐도 되겠다 나중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채경 천문 마스터가 나로 발사로 우리나라도 스페이스 클럽에 들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나로호를 발사하면서 스페이스 클럽에 딱 진입을 하게 되죠. 자력으로 개발한 걸로 자기네 국가에서 로켓을 쏜다.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클럽이라고 불러요. 현재 누리호 발사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를 굉장히 차분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김진한 책임연구원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다. 이 말을 2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보는 시청자들도 실패가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은 이들의 어떤 노력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날 주제가 Go to the Future, 미래로 가자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호 발사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 점이 있었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다음 발사 때는 이제 더 나은 결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해준 굉장히 좋은 회차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날 방송을 보면서 이제 선녀들 마스터 X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가깝게
이렇게 카메라가 다가가서 집중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치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 중요한 어떤 발굴이라든지 개발의 현장, 역사의 한 순간순간마다 가깝게 접근해서 시청자들에게 그것을 친근한 방식으로 보여준다는 게 저는 이 선녀들 마스터 X의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단순히 과거를 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미래의 시간에다가 다시 초점을 맞추면서 시간의 선까지 확장한 좋은 방송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키워드는요. 스트릿 우먼입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키워드인가요? 네, 지난 13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관련 키워드입니다. 스트릿 우먼 파이팅 특집으로 꾸려진 이날 방송에서는 조혜련, 신봉선 등 에너지 넘치는 여성 코미디언 4인이 출격했는데요. 현란한 토크 배틀과 찐친 케미스트리로 안방에 큰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친하게 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친해진 거죠. 아니 여기 프로그램 하면서 세 바퀴 하면서 친해지고. 우리가 세 바퀴 전에 이제 그 붕어빵이라고 붕어빵도 했었고요. 구라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좀 잘 못 어울리는 스타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조혜련 씨가 오늘 이 멤버들하고 이제 축구 예능에서 한 팀으로 활동 중인데 열정 부자답게 축구 연습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탑이에요, 탑. 진짜 최고. 우리 저 조혜련 씨가 축구할 때 의지하는 후배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봉선 씨가 주장이거든요. 얘는 자기만의 카리스마가 있어. 그래서 나한테도 어떤 때 막 반말을 해요. FC 개백 파이팅 좋아요. 엄청난 별명을 얻었다고요. 득점 탱크라고 진짜? 네, 합류해서 첫 경기가 불나방이었어요. 승부차기 2골을 넣어서 한 경기에 4골을. 아니 근데 사실 진짜 운동 감각에 동물적인 감각이 내재되어 있어요. 벙벙 차는데 다만 스피드가 조금 아쉬워요. 여기 스피드까지 있을 수 없지. 사오리가 걷는 것보다 느려요. 원하민 씨 축구하다가 부상 때문에 깜놀한 적이 있어요? 발이 밟혀가지고 이게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근데 방송을 봤는데 제 스스로 다쳤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누가 우리 남이 발 밟았나봐. 저는 또 심지어 또 주장이니까 작가님한테 전화해서 누군가 축구화를 신은 거 같아요. 찐 박힌 거.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극단 생활을 하니까. 그때 단기 알바로 많이 쳐주는 게 마트 알바였어요. 저는 고추장 코너에 일을 했었어요. 자리가 하나 났대. 그러면 우리 동생들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때 치즈 행사를 하고 있어요. 어울려. 민경이를 거기 꽂았어요. 2권을 써야 돼. 너무 싫어. 2권을 쓰는데 2권 끝이 겨우겨우 정말 살려고 이렇게 2권이 정말 기둥에서 민경이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면 치즈 드시고 가세요. 두통이 올 것 같이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치즈 드시고 가세요. 하면서 갑자기 민경이가 또 주변을 이렇게 치즈 드시고 가세요. 여성 코미디언들의 활약을 엿볼 수 있는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날 방송 본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박장대소하면서 봄. 분위기 너무 좋고 가족 잔치인 줄. 다들 힘든 시절 보내고 잘 돼서 다행이다. 너무 무해하게 재미있고 그냥 행복해지네. 진짜 지루할 틈 없이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와, 이 멤버들 대박 꿀잼이요. 진솔한 재미를 준 네 사람의 활약에 즐거웠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의원들은 라디오스타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방송의 특징 중 하나는 이 게스트들이 MC들을 압도했다라는 겁니다. 조혜련 씨는 김구라 씨를, 또 신봉선 씨는 유세윤 씨를 쥐락펴락하면서 토크의 주도권을 게스트 쪽으로 옮겨왔는데요. 덕분에 이 게스트 네 분의 이야기를 보다 풍성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 여성 희극인들이 요즘 설 자리가 많이 없잖아요. 개그 프로그램도 많이 사라졌고 다양한 분야로의 협업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데 이 스포츠 분야라고 하는 기존에는 남성들이 주로 활동했던 이 분야에 여성 희극인들이 진출해서 얼마든지 활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줬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이제 라디오스타 보면서 재밌는 경우가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상 못한 그 출연자가 정말 빵빵 터뜨려준다든지 아니면 나온 출연자와 그 MC와의 어떤 이게 티격태격하면서 만들어지는 케미. 그 마지막 경우가 이제 4사람의 어떤 찐친 케미스트리가 나올 때 가장 재밌는데 4사람이 함께 나와서 또 예전에
어디서 들었지 못한 이야기들 해줬다라는 점이 좀 성공 비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민경 씨랑 신봉선 씨 둘이 이렇게 극단에 같이 있었다는 얘기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뭐 사투리 연기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이 하고 있던 신봉선 씨 뭐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오랜 기간 함께 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진짜 에피소드들이어서 그런지 그 웃음의 좀 그 깊이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들을 물론 라디오스타가 섭외하게 된 계기는 이제 한 스포츠 예능에서의 어떤 재발견과 화제성 때문에 이제 거기에 힘입은 바 있겠지만은 이들이 얼마나 재능 있는 희극인이었나 일깨워준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토크를 하면서 여기 우리 꼭 진짜 희극인실 같아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이 조혜련 씨의 그 연기에 영감을 받은 안영미 씨가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그 분장 개그를 할 때 조혜련 씨가 가서 응원을 해준 그런 순간들 을 보면서 너무 긴장하면서 등장을 했는데 진짜 빵 터짐과 동시에 선배님이 일어나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은근하지. 또 여성 예능인들이 서로를 응원해주는 어떤 계보도 거기에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여성 예능인들이 대중들에게 어떤 주류로 다시 한번 다가서는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트리트 우먼 파이팅이라는 제목이 굉장히 잘 부각이 됐던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이팅 넘치는 4명의 여성 코미디언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은 여성 희극인들의 활약을 기대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라디오스타의 풍성한 재미도 기대하겠습니다.